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제 영업일 어제 일요일 오늘 월요일이죠. 꼭대기일 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요 선물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코스피입니다. 코스피가 갭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좀 위로 올라갔다가 밀렸죠. 밀렸다가 그 5일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. 이거는 그 코스피고, 코스피 200은 요 5일선 밑으로 뚫리가 내려갔다가 장 막판에 올라왔거든요. 60분봉을 보면은 장중에 이렇게 60분봉이 뚫렸다가 장 막판에 올라왔지요. 30분봉을 보면은 요 뚫렸다가 이 가운데 파란 선이 20선입니다. 20선을 갖다가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은 20선이 뚫렸으니까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60분봉을 보면 한번 뚫었다가 회복을 했는데 이게 내일 복구를 할란지 위로 올라갈란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, 내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끊은 선들이 있죠. 요 선들 밑으로 뚫고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요 위에 선들을 다 뚫고 올라가야 위쪽 방향이지 않을까. 이게 지금 지지선이 쉽게 뚫렸죠. 그러면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. 내일 이번 주 관건입니다. 이거를 내일 뚫지 못하고 밀리면은 요 저점 340도 봐야 됩니다.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나는 뚫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, 뚫고 내려갔다가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,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, 이래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미래일을 갖다 어떻게 알겠습니까? 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내려왔다가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조정을 받고 재차 하나 둘 셋 올라가고 있죠. 하나 둘 셋 올라가는데 이걸로 끝이 난 거냐, 아니면은 요 네 번째 조정이 들어왔다가 340까지 올지 35까지 올지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, 어쨌거나 조정을 한번 주고 줬다가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, 이래 생각합니다. 올라갈 때 요 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. 근데 옵션 가격으로 보니까 좀 더 헷갈립니다. 옵션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선물 차트를 봐야 되는데, 옵션 가격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지금 요런 파동을 거쳐서 올라가고 있죠. 이걸로 끝이 난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올라간 게 지금 3의 파동이 끝이 나고 4파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좀 불명확합니다. 만약에 이게 4파 조정이 깊게 들어오는 거다 하면은, 깊이면 이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이 정도까지. 아니면은 지금 여기 진폭이 점점 커지고 있지요. 커지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끝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위로도 한 번 정도 남았을 가능성이 완전 배제를 못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내려가는 와중에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, 코스피 200 선물을 보게 되면은, 코스피 200 옵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콜 쪽의 거래량이 풋 쪽의 거래량보다 많습니다. 아직.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? 아직 콜이 지수는 변동성은 많이 죽고 있으나, 좀 덜 죽었지만은 내려가고 있으나 거래량은 아직도 많이 살아 있다. 그래서 상방 쪽을 갖다가 올라간다는 걸 배제할 수가 없다. 근데 지금은 조정 중인 것 같아. 그래서 거래량을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. 따라서 일단은 내려가지 않을까, 풋으로 상당히 크게 시세가 나지 않을까 해서 나는 금요일 날 들어갔습니다. 금요일 날 내려오는 거 쭉 잡았다가, 금요일 날 풋 쪽으로 내려오는 거 쭉 잡았다가 쭉 깔아놨거든요. 반등 들어오는 거 팔고 다시 쭉 세결되다가 반등 들어올 때 팔아야 되는데, 잠깐 딴짓한다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.
한 30초 정도 타이밍을 줬는데 놓쳤고, 그래서 많이 물려가지고 풀로 들어간 상태에서 한 50% 정도, 50% 정도 평가손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랬다가 나중에는 평가손이 한 80% 넘게 났다가 회복을 했습니다. 회복을 했는데 한번 매도했다가 매수를 다시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, 나는 일단 밑으로 한번 눌렀다가 갈 것이다. 그거는 무슨 말이냐? 흔들기를 한번 할 가능성이 크다.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. 왜냐? 위로 가려면은 한 번 정도는 흔들어 줘야 될 것 같아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 위로 간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지금 당장을 볼 때는 외국인이 지금 오늘 3,400억을 팔았거든. 이 포지션을 본다면은 그래소를 팔고 선물을 팔고 코어를 팔고 풋을 샀습니다. 완전 하방이거든요. 완전 하방에다가 선물 거래량을 보면은 선물이 이 마지막에 이 차액이 마이너스 3,900, 약 4,000개 정도 되는데 4,000개 약주면 되는데 장중에 한 2, 3시 정도 될 때 2, 3시, 1시, 2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후장에서 만계약이 넘어갔습니다. 차액이. 그래서 나는 밑으로 한번 시게 밀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위쪽으로 한번 밀렸다가 올라오지 않을까. 그럼 어디까지 밀릴까? 일봉으로 볼 때는 이 선물 지수입니다. 요 선을 그어놨거든요.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일단 봅니다. 근데 위로도 갈 수 있을 만큼 콜 가격이 빠져버렸습니다. 위클리 쪽에서.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밀어도 되겠는데, 파생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거든요. 아니면 더 밀었다가 올리게 되면은 콜 쪽으로 대박을 낼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지금 꺼놓은 이 선이나 이 선까지 밀었다가 이번 월물에 올리게 되면은 이번 월물에서 콜 쪽으로 대박을 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앞전주에서 이 위클리 쪽에서 뭐 60배, 70배 이런 것들이 몇 번 났거든요.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났습니다. 근데 만약에 푸 쪽으로 지금 335짜리가 오늘 0.01까지 떨어졌습니다. 물론 100% 살 수는 없었습니다. 일부만 체결 가능했는데 체결하기 힘든 정도 수준에서 체결되고 뭐 올랐거든요. 0.07까지 올랐다가 내렸습니다. 그래서 내가 볼 때 요 저점만 뚫리면은 요 저점까지 뚫리면은 100배 335짜리가 335는 337짜리가 100배 이상은 나게 되고요. 하방 쪽 푸 쪽으로 요까지 오더라도 100배 가까운 한 60배 50배에서 100배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만 깨져도. 그래서 요거를 깨고 밑으로 누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깨작거리다 위로 다시 밀어 올릴 것이냐,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내가 메이저 세력이 아니니까.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하는데, 그렇게 밀었다가 올리면은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. 혼란이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데 대부분 밑으로 간다고 보는데 밑으로 봐라 내가 맞았지 않았냐, 이럴 때 다시 돌려가지고 위로 올릴 수도 있다. 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주식 쪽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. 뭐 선물로 따진다면은 오늘 350까지 올라갔지요. 350.10. 밑으로 20포인트 빠지면 330 아닙니까? 그럼 위로 뭐 밑으로 한 340이나 330까지 빠졌다가 위로 한 20포인트나 30포인트 올리면 360이거든요. 그래서 330에서 360 사이에서 이번 월물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. 그러면은 위로는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파생 쪽에서 특히 옵션에서 가격을 변동성을 많이 죽였다가 변동성을 폭발시키면은 결국 위쪽으로도 많이 날 수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옵션 가격은 하방으로 크게 나거든요. 하방으로 1000배 이렇게 난 적은 있지만 위쪽으로는 제일 많이 난 게 200배입니다. 예전엔 100배였는데 최근에 1, 2년, 2, 3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뭐 200배짜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. 밑으로 1000배 나도 위로는 그 10분의 1밖에 안 납니다. 한 달 동안.
따라서 위로 60배, 70배 이렇게 났으니까 이번에 이 350 대비 한 15포인트 정도만 밑으로 며칠 사이에 2, 3일 사이에 밑으로 누르면은 335나 337짜리가 100배에 날 수가 있거든요. 꼭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. 여기 뭐 이 도박시장에서 메이저 세력 마음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면은 외국인 거래량이 이 12만 5천 계약입니다. 개인이 3만, 기관이 토탈 해가지고 뭐 금융, 투자, 증권이죠. 보험, 투신, 은행, 기타 금융, 연기금, 사모펀드 다 합쳐봐야 2만 계약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개인하고 다 합친 거 2배가 넘게 외국인이 선물을 거래하거든요. 뭐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. 둘이 합쳐도 반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완전 외국인이 장악했습니다. 예전에는 개인과 기관을 합친 것이 외국인의 10배가 넘었거든요. 그래도 보통 때는 외국인이 파생시장을 장악했습니다. 특별한 경우는 이제 마음대로 못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생기도 거의 장악을 했다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파생시장은 자주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얼만큼 어떻게 움직이겠다를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그거는 개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외국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보다 쉽거든요. 메이저 세력보다. 그래서 메이저 세력이 파생시장을 장악했는데 본주 코스피 월물을 장악했는데 위클리까지도 장악이 됐습니다. 작년에 그 위클리를 장악하려고 하다가 뭐 어느 순간부터 움직임이 뭐 외국인 의도대로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위클리도 완전히 장악됐구나.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번 눌렀다가 갈 건데 추세를 깰 때 추세의 기준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기준이라는 게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봉의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10일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5일선은 깨지만 10일선은 잘 안 깨죠. 그래서 11선을 깰 때 파는 뭐 그런 기법이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0선 상에 뭐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60분 봉상에 20선을 깨면은 팔고 뚫고 올라가면 사고 이런 잦은 매매를 해도 뭐 무방합니다. 무방은 한데 그 기준은 본인이 택하시기 바랍니다. 나는 손절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. 대신에 익절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? 눌렀다가 더 갔다가 또 한 번은 빠질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뭐 위험하다 싶은 사람은 안 들어가셔도 되고, 현금 여력이 좀 많은 사람은 좀에만 많이 빠지면은 반등을 바라고 한번 들어갈 수 있다. 뭐 코테카와타카시가 하는 이격과대 기법 이런 걸로 많이 벌었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별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코테카와타카시 못지않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못지않은 기법을 가지고 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잘하는 게 기계적으로 익절과 손절을 반복을 하더라. 원칙적으로 반복을 하더라. 차트를 보는 게 내보다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보다 돈을 잘 벌더라. 뭐 이런 걸 느낍니다. 그래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20대, 30대 초반 이런 젊은 트레이더들보다 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도 좀 느리고 손도 좀 느릴 겁니다. 나도 잠깐 사이에 이거 팔아야지 하면은 팔라보면 벌써 사라지고 없습니다. 그런 경우 허다하거든요. 나한테 적어도 한 2분 정도 시간은 줘야 1분 이상 시간을 줘야 내가 그를 매도할 수 있는데 한 30초 정도 내인데 시간을 주면은 내가 매도를 거는 순간에 호가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손이 느리다는 얘기죠.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. 그래서
기준을 갖다가 추세선을 기준으로 가지라. 그걸 갖다가 5선을 가지든 10선을 가지든 20선을 가지든 분봉상에 가지든 일봉상에 가지든 알아서 하시라. 뭐 주식을 매매하시니까 대부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뭐 결론이 뭐냐? 내가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이래 올라오고 있는데, 자, 일봉으로 볼 때 코스피 200을 봅시다.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더 갈 것 같아. 근데 눌렀다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누르는 게 얼만큼 누르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.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게 내가 지금 보다시피 이 뭡니까 비트코인을 딱 보니까 어제 일요일날 조금 빠졌지요. 토요일날 좀 빠지고 금요일에 비해서 일요일날 도지 만들었다 오늘 또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전저점을 갖다가 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비트코인. 코인은 잘 모르지만 몇 개는 이름 들어봤습니다. 나는 하진 않는데 이더리움은 요 앞에 저점을 깼지 오늘 깼습니다. 그리고 뭐 루데나 프로토콜 요거도 깨고 내려오고 있지요. 내려왔지요 이미. 그리고 또 들어봄직한 게 뭐 또 있었는데 도지코인. 내가 들어보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. 도지코인도 엊그제 뭐 이 토요일입니까? 토요일날 많이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또 쫄쫄 빠지고 있는데 며칠 안에 요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요거도 마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죠.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죠. 삼성전자를 보면은 요래 올라오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박스권 형성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내렸는데, 자, 요걸 좀 자세히 볼게요. 자세히 보면은 자 5일선 요 수치 조회창을 없애버리고 5일선 오늘 깼지요. 어제 깨고 오늘 깼습니다. 11선도 깼지요. 오늘 11선에 저항받고 떨어졌습니다. 21선 초록색이죠. 어제 오늘 다 깨졌죠. 그래서 5일선, 11선, 21선 다 깼습니다. 그리고 지금 60일선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. 따라서 요 5일선, 11선, 21선을 내일 회복하느냐, 이 위로 올라가느냐, 아니면은 요 60일선 밑으로 떨어질 거냐,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저항받고 내려와서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재차 올라갈 거냐, 하단에서 더 눌릴 거냐, 이런 거를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 한번 눌렀다가 위로 가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데, 일단 위로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뭐 바로 갈지 좀 눌렀다 갈지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근데 내가 머리 꼭대기 위에서 팔지는 못합니다. 어깨 위에서 어느 순간에 적당히 팔다 보면은 운 좋으면은 머리 꼭대기 팔 수도 있고, 뭐 어깨 팔면 다행이고 재수 없으면 어깨보다 좀 낮게 팔 수도 있습니다. 뭐 사는 거는 무릎 위에서 무릎 근방에 샀으면은 일단 무릎부터 어깨 정도까지는 수익을 볼 수가 있지요. 나는 뭐 하도 이 미술을 신용 미술을 많이 땡기 쓰다 보니까 올라올 때 뭐 한 1%만 넘어가면은 일단 틀고 봐야 맞더라고요. 요번에도 올라올 때 안 트는 바람에 내가 현금 보유율이 한 20%밖에 안 되는데 틀었으면 한 60% 정도 현금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아주 양호하게 내가 이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주식으로서 하는 아쉬움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 기회를 잘 잡으시고,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은 이제 조금 올라왔지요. 전체 시장을 좀, 자, 이건 삼성전자죠. 양 월봉인데 본 김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요 20개월 선을 뚫었죠. 뚫고 올라왔는데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것이냐, 아니면은 뚫어가지고 20라인으로 다시 조정을 받고 재차갈 것이냐, 이래 본다면은 20선을 뚫었으니까 좀 조정받고 갈 수가 있겠죠. 조정을 깊이 받을 것이냐 얕이 받을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.
그럼 업종 차트로 보게 되면은 업종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월봉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코스피 200이고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자 내가 여기 아랫방향과 윗방향을 꺼놨지요. 이때 IMF 때 이거 이제 위쪽이 거품이죠. 아래쪽도 거품이죠. 언더슈팅, 오버슈팅입니다. 이거를 쭉 선을 연결을 해보니까 이 오버슈팅을 넘어선 게 나오고 이게 뭐냐면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 터진 후에 밑으로 내려갔죠. 다음에 바이러스 사태 때 하방으로 많이 떨어졌다 위로 또 올라갔죠. 그리고 다시 이 하방을 뚫고 내려왔다가 지금 요 가운데서는 위에 선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중간쯤을 이렇게 나와 보니까 대충 나와 보니까 뭐 거의 닿았더라. 그래서 이제 이 추세선의 중간 정도에 왔으니까 하방을 뚫고 중간 정도에 왔으니까 좀 더 올라가든 또 올라가지 못하든 이 근방에서 조정을 한번 거치고 월봉상에 그 다음에 위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는데 아직도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? 아직도 인플레이를 걱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. 인플레이를 갖다가 뭐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많은데 뭐 별로 없는 척하고 엄살을 부리는데 방법 많습니다. 근데 방법은 많은데 누구한테 피해를 줄 것이냐? 그게 제일 관건이죠. 누구한테 피해를 줄 것이냐? 누구 돈을 털어먹을 것이냐?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. 그래서 자기 편 돈을 안 털어먹게 만들려고 뭐 하겠죠. 나는 자기 편이 누군지 모릅니다. 정책권자는 알겠죠. 우리나라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돈을 가진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좀 반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으로 세계 정치, 경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오류가 생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